사실 청년 정치인들의 오늘 이렇게 모임인데 방송 목적이 그런데 사실 저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좀 사회 지역에서 흔히들 있는 사회 부조리를 좀 타파해보고자 제도권 안에 좀 입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사업을 좀 했었었는데 지역 특히나 지방 지역에서들은 이런 그 관과에 얽혀 있는 사회 부조리들이 굉장히 많이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했고 좀 타파해 나가고 싶었는데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된 이유가 나이가 한 살 좀 차다 보면 이해관계 때문에 공무원들과도 친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타파해 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기왕이면 좀 일찍 좀 정치를 좀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고자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 패기 뭐 이런 거밖에는 사실 없는데 지역에서 특히나 시의원 당선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냐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관계성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관계성 부족이 제일 큰 선거의 저의 요건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최대한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자. 이게 저는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보시는 분들은 90도 허리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기 앞에 의원님들 뭐 발언 내용과 저도 비슷한데 시민분들의 손으로 그 선출된 시의원이 회의장에서 말하는 내용의 무게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직접 시민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사업이 해결되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시민의 대표인 한 사람이 회의장에서 발언을 해서 그게 사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심했던 내용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효능감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뭐 그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라든가 발언들 또 공공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발언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올해 사업까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계속 그 교육청과도 만남도 있었고 여러 회의도 거치고 이렇게 계속 준비해오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역의 학교나 뭐 그 관내 유휴부지에다가 주민분들이 이용하고 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 짓는 것들인데 저희 지역구안에 해당 부지가 좀 있어서 교육청과도 좀 계속 협의를 좀 해왔고 또 그다음 공모사업 부처인 교육부 주무관과도 협의를 계속 해오던 상황인데 결국에는 교육부, 교육청 그 지자체가 이렇게 협의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좀 논리 발굴하는 데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청년위원장 되기 전까지는 뭐 청년을 위해서 활동했던 부분은 뭐 죄송하지만 많이는 없고 이제 청년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근간이 되는 세대잖아요. 청년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 정치에 관심도가 굉장히 적어요. 그 결과가 표로 나타나는 거고. 20, 30대 유권자가 뭐 20, 30%라고 가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투표율이 뭐 10%도 안 되니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게 정치 제도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좀 많게 하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년의 아젠다를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아질 거고 그러면 청년 정치가 좀 효능감 있는 정치 또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낼 것이고 그러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럼 청년 세대가 좀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결국엔 그게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 정치 제도권 입성하는 그 청년들을 좀 많이 좀 배출하자라는 게 이번 전 청년위원장의 목표라고 삼고 있습니다. 의원 되기 전과 후에 그 괴리감 말씀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전 정책적 문제보다는 사실 의원 되기 전에 저는 제가 바라보는 그 의원들의 일상은 회의장에서 회의만 하고 공부만 하면 되는 의정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 뭐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막상 당선이 되고 보니까 지역구의 민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다음 선거를 위해서 또 표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365일 중에 110일은 회의장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 기간은 또 민원도 받아야 되고 또 선거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괴리감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이해충돌법상 의원이 직접 민원을 받아가지고 집행부에 전달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 관리나 또 지역구 관리가 좀 쉽지는 않죠.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인 지금에서의 괴리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나이에 있어서 어려움이 이제 선거 전과 후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선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관계성 부족으로 이제 표를 많이 좀 구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서는 의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구고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의원님들과 같이 협업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의회 내에서도 저만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항상 예의 갖추고 깍듯이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의회 내에서도 많이 조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 가지고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와만사성이라고 저는 가정이 좀 불안하면 밖에서 활동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든 가정이 좀 화목하게 만들려고 좀 그나마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와이프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엄청나게 심했죠. 장모님도 심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반대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소신을 좀 밝히니까 처음 후보 등록까지는 좀 울먹이 여자 먹기 식으로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지재현 의원 말했듯이 네. 허락을 구하기보다 용서를 구하기 빠르다 이런 그런데 아까 최재현 의원님 말씀대로 애기 엄마가 애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애기 엄마가 저를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면 애기 엄마 그러면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선거운동 돌입하고 나서는 저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애기 엄마가. 그 모습에 저도 사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당선돼야겠다라는 좀 더 목적의식이 생겼고 당선되고 나서 의정활동도 사실 가정에 좀 잘하고자 듬직한 아빠, 든든한 남편이 되고자 더 의정활동도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방송을 빌어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보 고마워. 박수 한번 그나마 군산에서는 배달의 명수라고 공공 배달의 어플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도움은 되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분들하고 이게 지금 배달의 민족도 지금 배달료를 무료화 시켜가지고 라이더분들한테까지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배달료를 무료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배달료가 무료입니다. 배달의 민족. 그래서 그 배달의 권한까지 배민에서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소상공인들한테 거꾸로 부담을 시켜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소상공인분들도 어렵고 라이더분들도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더분들께서는 오늘 무슨 제안을 하셨냐면 라이더 협회, 라이더 단체에서는 배민하고 쿠팡이츠 뭐 이런 것들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께서도 좀 도와달라.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소상공인협회에서 하는 말은 도와는 주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배민을 아예 닫을 수가 없다.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거다. 뭐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부딪혔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군산시에서는 그래도 공공배달 어플이 있으니까 시민분들께서 좀 자주 이용해 주시는 게 결국엔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시 예산도 또 절감이 되는 거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제 얘기를 제 입으로 이렇게 하게 될 일이 많이 없는데 이 방송을 계기로 그래도 여태껏 제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또 저도 한번 곱씹을 수 있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또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